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박서연 여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저는 1972년 4월에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1979년 네. 6월 말에 졸업증 받고 나왔습니다. 그 대학 과정, 공부 과정을 거치고 300명 소속까지 거치다 나니까 이 몇 년을 공부했니? 8년. 7, 8년을 대학에 묶여 있었거든. 우리는 그렇게 5년 하고, 했어요. 선생님 7, 8년. 그 나는 70년대에 다녔고 서연이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저는 종합대학이고 저는 박서연이는 중앙대학이라고 하는 평양 경공업대학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대학의 모든 교재 중에 그가 사회학부든 자연학부에 있던 뭐 경제대학이건 기술대학이건 과학대학이건 몽땅 관계없이 모든 대학 과정 안에 40%는 정치 과목이 딱 차지합니다. 그거는 졸업할 때까지 없어 앉아요. 이거 없어 앉습니다. 모든 시험의 1순위도 네. 정치 과목에서 통과돼야 그 다음 시험의 점수가 사회 과목. 상당한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 정치 과목, 사회 과목을 딱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데서도 정말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면 혁명의 쓸모가 없는 글귀지가 된다. 네, 맞죠. 네. 김일성 족석이 말했습니다. 공부에서도 혁명적 교양 개조가 첫째라. 맞아요. 혁명가 과학자만이 필요한 거지. 그저 일반 과학자는 주체혁명위협에 필요 없다. 이게 김일성 족석이 시종 말하자면 지식인 양성의 불변의 원칙이거든. 맞아요. 어릴 때부터 만날 생활청 와서 결함을 짜면 대가리 저렇게 삐뚤어졌으니까 이런 소리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 박동규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북한은 어디까지나 공산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나라인데 북한 주민들인 공산주의 이론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요? 막스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역사나 이론을 가르치는지 가르치지 않으면 왜 가르치지 않는지 이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평양 만사에서밖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좀 난해한 이 질문을 답변을 수준껏 올리겠습니다. 80년대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배웠니? 학교에서? 대학에서 막스 레닌주의라는 거 못 배웠어요. 안 배웠어. 안 배웠어. 교재가 없어요. 근데 저는 막스 레닌주의라는 거 초등학교 때 제가 우리 그때는 책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어릴 때니까 막스 레닌주의 사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인가 보고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번역본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주의가 뭐인지를 몰랐어요. 우린 그저 김일성주의밖에 모르잖아요. 이게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현실입니다. 저는 72년대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해도 북한의 모든 대학 교재들에 막스 레닌주의 철학이 있었거든. 우리는 배우지는 못했지만 만나 그러잖아요. 김일성 스님께서는 무슨 17살 날 때 뭐 비밀 독서회를 모아가지고 막스 레닌주의를 뭐 막스주의 했다. 크루쇼프를 조직하고. 북한 사람들 치고도 공산주의자가 뭐인지 모르지. 사회주의자가 뭐인지 이걸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197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북한의 모든 사상교양 교재에서는 막스 레닌주의를 김일성 족석의 점유어로 되고 네. 모든 북한 주민들은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막스와 레닌이라는 양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렇게 됩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막스 레닌주의 뭐 스탈린주의 네. 엥겔스의 이론 모태똥의 모순론까지 속속으로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유물론을 기본으로 해서 이 뭐 경제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내놨다. 자본론. 엥겔스는 그거를 자본이 뭐 투자와 뭐 이게 분배의 그 원칙에서 잉여가치 학설사라는 걸 써서 이것을 어떻게 안 받침했다. 더 나가서 공산당 선언이 어떻게 나왔다. 레닌은 막스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가미해서 막스 레닌주의를 완성시켰다. 그것도 모태똥이 숟가락 얻느라고 모순론을 내놨다. 네. 뭐 이런 정도로 했지만은 여기에 자유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이력적인 교육 제약을 통제 제약을 받지 않고 자란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막스 레닌주의 기본 원리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내 대를 끝으로 70년대를 끝으로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주체 사상을 해석할 때 이건 내가 주로 말해야 될 것 같아. 막스 레닌주의 시대적 제한성과 이 모든 것을 그 원리는 계승하고 혁신을 한 게 완성된 공산주의 철학인 주체 철학, 즉 주체 사상이다. 이렇게 그거 김일성이 내놨으니까. 그때는 막스 레닌주의 계승과 혁신이란 말까지는 썼는데 8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것도 빼먹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때 대학생이니까 그래. 저는 우리 아빠 보고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 제가 그걸 물어본 생각나지. 아빠 막스주의 뭐 이거 레닌주의 뭐인지 아는 것 같아. 막스는 레닌의 아버지고 레닌이 막스의 아들이겠지. 또 우리 아빠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됐다니까요. 레닌이 아버지가 막스고 막스의 아들이 레닌이다. 그거는 막스가 창시자고 레닌이 연결자니까. 우리 계승자. 네, 그러니까 아빠들이 그렇게밖에 이해했어요.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 때 대학 다닌 사람은 막스가 유대인계 독일 사람이고 엥겔스가 영국 사람이고 레닌이 러시아 사람이고 스탈린이 크루지아 사람이고 지금 조지아지 이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것도 나라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 그 다 소련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야. 이겁니다. 거기 다 소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엥겔스는 묘지가 없고 막스는 런던에 묘지가 있고 선생님 대단하시다. 레닌은 모스크바의 시신궁전에 쭈그러져 있다가 뭐 어떻게 없어졌고 스탈린은 뭐 이렇게 되졌는데 이 정도는 압니다. 우리 배울 땐 그랬잖아요. 조선혁명도 모르는 게 세계혁명 어떻게 알겠노? 그치. 계속 그래. 조선혁명 우리 근본주의다. 조선혁명을 알아야 된다. 저는 선생님하고 무슨 김일성주의하고 이런 걸 논하면 선생님하고 수준이 좀 비슷하겠는지 모르겠는데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모르지. 모르잖아요. 그거. 근데 내가 제일 여기서 가슴 아픈 거는 우리 대학 때 적어도 74년 어제가 주체 사상으로 세탁대 넘어가기 전까지 2년 동안은 모든 대학에 이 강의가 있었거든. 그러면 논쟁 시간이 있어. 그때는 모든 대학생, 제대군인들이 뭐 뜻게 말로 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들고 논쟁을 치고받고 하거든. 우리는 이렇게 하고 듣고. 그때는 그 대학 수준 때는 우리는 대단했어. 우리는 있잖아. 그 논쟁 시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다 김일성주의니까 토론 시간이라는 게 일방적인 주입이지. 네, 그러니까 그것도 딱 타이틀에 잡힌 토론만 하는 거죠. 토론만은 그러니까 김일성 동지는 때 시기는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지금 시기는 무시기 어찌고 우리 생활과 결부 그러니까 이런 토론만 했지 논쟁이라는 거 못 해볼래 봐요. 그 주체사상 가지고 누가 논쟁해? 못해. 그것도 주체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완성된 사상이라니까. 네, 그것만 그죠. 주체사상은 자기운명이술 자다가 일어나도 그건 다 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논쟁할 때 그 다른 시간은 다 김일성 혁명 역사 시간이요 당정책 시간 논쟁은 그렇게 진짜 고요한데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뭘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요. 대학생들이 그저 우리 학급에 이용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대군인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대학 온문학부 그 대학생 관리 참모를 했거든. 북한은 모든 대학이 군대 책입니다. 참모했는데 별명이 뭔지 알아? 딸린 참모야. 딸린 참모. 딸린 참모. 왜? 마르크스 레닌주의 토론 시간에는 누구 말할 수도 없이 일어나서 거품을 밀고 토론하다니까. 특히 스탈린은 우상자였거든. 그러니까 딸린 참모라 그래놨거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스는 가정의 측면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내놨다. 레닌은 실현하는 그 문어기에서 그걸 버틴 게 프롤레타르 독재주의론이다. 논쟁 빡세게 했는데 그 다음엔 74년부터 김정일이가 올라앉은 다음부터 어떻게 그 교재 제목이 변했는지 알아? 교과서. 막스 레닌주의 주체 사상. 처음에는 이렇게 타이틀 붙이고 나다. 그럼 막스 레닌주의에 끼 맞춰서 주체 사상을 설명했거든. 정당하다고. 이 연장석에서 계승과 혁신이라고. 그 말씀 맞지만 김일성이 막스 레닌주의 이게 후계자다. 그거. 계속
이걸 연결을 해서 주체 사상이 나왔다. 그걸 이론의 정도. 저도 이렇게 서서히 막 이야기하다 나니까 그걸 이렇게 알게 됐네요. 그때는 김일성 광장에 덥석불이 막수, 한때는 엥겔스 사진이 이렇게 붙여 있었거든. 그 후에는 막스 레닌이 붙어 있었어. 그리고 그때 60년대, 70년대 초까지 평양역부터 김일성 광장까지 그 거리가 스탈린 거리였어. 맞아요, 있어요. 스탈린 거리였어. 네, 스탈린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디까지나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를 국가 이름으로 해가지고 수립된 소련이 이식한 나라니까. 소련이 그 뭐 이양하듯이 이양시킨 나라니까 바탕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지만은 김정일이가 올라앉은 다음부터 뭐 대국주의요, 무슨 팽창주의요, 사대주의요 이걸 없앤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막스 레닌주의 제한성을 운운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거를 무슨 계승과 혁신했다고 하다가 80년대 들어서는 눈을 씻고 찾아도 어디도 막스주의나 레닌주의 단어가 없습니다. 아유, 전 지금 앉아서 서서히 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60년대까지 무슨 인민경제 무슨 5대 전선이요 무슨 전망목표 내나올 때도 항상 레닌을 깨들었댔습니다. 레닌이 그랬대. 공산주의 사회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완성된 플러스 전기화 이게 공산주의 사회. 그런 게 있었어요. 마지막엔 김일성의 사상, 제 사상이 곧 유물론이고 곧 편증법이고 완성된 공산주의 이론이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김일성 족속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제대로 구현 배워주지도 않고 또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 대를 끝으로 이렇게 되다 나니까 90년대에 들어와서 동구권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중국이 특색 있는 개혁개방으로 나가고 구소련이 붕괴되니까 그때 공부했던 사람들이 나온 말이 막스주의란 공산주의란 막스가 막 쓴 건 엥겔스가 엥겔 베끼고 북한은 언거 베낀다는 걸 엥겔 베낀다고 하잖아. 네. 레닌이 내외되는 것을 거둬놓고 스탈린이 써먹다가 흐르쇼프가 흐지부지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맞아요. 브레질레브가 부들부들 떨면서 유지하다가 네, 맞아요. 안드로포브가 안 들어. 안쓰럽게 줌을 딱 거리다가 체르넨코가 병석에서 체념해 버린 걸 공산주의 원래 안 된다. 그 다음에 고르바초브가 고쳐버려 하다가 그 다음에 엘친이 올라앉아서 아예 에이라 이건 원초부터 안 되는 거다 하고 집어던진 게 공산주의다. 이렇게 한 축에서 정리해버렸습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이 우리 수준하고 다 같은 거죠. 우리는 그게 일체 개념을 우리 그 나라 수령만 잘 알면 되지. 그리고 전 세계가 다 김일성만 우러러 보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그리고 전 세계가 김일성이 영도를 따라서 나가는 줄만 알았어요. 국제 정치 원로 이렇게 네. 딱 돼 있잖아. 박동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결론은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지만은 김정은을 필두로 오늘까지 흘러오는 전 과정에 북한의 주민사회, 지식인 계층까지도 공산주의 사상, 막스가 뭐 시초를 뗀 오리지널 공산주의 사상이 뭔지 모른다는 것. 네, 전 완전 까막눈이에요. 그런 데는 아예 모른다는 것. 그러면서도 공산주의를 건설한다고 저렇게 떠든다는 것. 그러면서 그 명분은 공산주의는 니꼬르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 니꼬르 공산주의다. 이렇게 편협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까지 깨끗이 배신한 놈들이 김일성 족속이라는 것.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라는 여기에는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국제공산운동의 계승의 면에서 봐도 북한의 체제는 사입입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